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날TV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여러가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랜선 집들이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촬영하면서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가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혹은 아이템들, 다양한 살림템들에 대해서 소개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저희 집 거실은 이렇게 TV랑 소파 이렇게 두 가지 가전 가구 그리고 에어컨까지 이게 전부인데요. 이 테이블의 경우 저희 집이 워낙 화이트 하다 보니까 포인트로 주기에 너무 좋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를 액자라고 하지 않고 테이블이라고 말해버렸는데 요거는 사실 액자처럼 두고 있다가 상 다리를 펼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뒷면에 이렇게 다리 4개가 있어서 얘를 펼쳐주면 손쉽게 테이블로 변하기 때문에 TV 앞에 앉아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손님이 왔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살림템이고 가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저희 집 가구는 바로 이 한샘 리클라이너인데요. 얘는 제가 예전에 좌우 색상이 다르다고 그랬었는데 색상 말고는 그래도 상당히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다리를 쭉 펼 수 있도록 리클라이닝 기능을 작동하면서 스툴이 없어도 좁은 집에서 소파처럼 또 리클라이너처럼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양 옆에 동일한 사이드 테이블을 2개를 뒀습니다. 요거를 둔 이유는요. 보통 리클라이너 4인용을 구매하면 가운데 등방석을 이렇게 내렸을 때 홈바처럼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좀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3인용은 좌방석이 1개, 2개이다 보니까 테이블 기능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드 테이블을 따로 둔 이유는 사실 여기 리클라이너 기능을 펼쳐놓고 음료도 먹고 싶고 간식도 먹고 싶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소파 앞쪽에 테이블을 두면 이 리클라이너 기능이 작동이 되면서 앞쪽에 있는 테이블을 치게 되고 또 높낮이도 맞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리프트업 테이블도 알아봤는데 리프트업 테이블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리클라이닝 기능을 작동을 할 때마다 옆으로 치우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어렵게 구매를 했는데 가장 좋은 점은 이 밑에 이렇게 다리가 소파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키가 지금 저희 리클라이너랑 딱 맞아서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놓고 음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소품까지 같이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요 바디필로우인데요. 요 일자형 바디필로우는 가로 길이가 90cm짜리인데 저희 집 리클라이너랑 거의 동일하게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얘를 구매한 이유는 이렇게 편하게 앉으려면 머리 끝까지 잘 받쳐줘야 되는데 이 리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한 이 정도 위에 떠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목을 딱 힘을 빼서 누워있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 바디필로우를 구매하면서 머리가 끝까지 다 받쳐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동일한 제품으로 이렇게 2개를 사서 남자친구랑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거슬리는 이 전기장판? 요거는 등받이랑 좌방석에서 이렇게 열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뒷판은 열이 없기 때문에 소파를 상하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전부터 있던 건데 이 소파가 워낙 춥기 때문에 좀 앉아서 따뜻하게 TV를 보고 싶을 때 애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다음은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안방은 전체적으로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명 그리고 좀 따뜻한 색감의 가구를 사려고 많이 서칭을 해서 드디어 구매를 했는데요.
이 침대는 레몬스홈의 침대입니다. 킹 사이즈고요.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USB 충전 단자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폰 충전하기에도 정말 좋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LED 조명이 탑재된 제품이 요즘은 많은데 이 제품은 LED 조명이 따로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쿠팡에서 이렇게 예쁜 조명 2개를 구매를 해서 따로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스위치 가운데 거를 누르면 꺼지고요. 켜졌을 때 이 버튼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 다음으로 저희 집 안방에 있는 가구는 이 화장대입니다. 화장대는 확장형 화장대를 구매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 3단 서랍장으로 수납을 조금이나마 더 하고자 이렇게 구매를 한 거고, 사실 안방이 큰 편이긴 한데 꽉 차는 느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대 따로 서랍장 따로 두면은 그만큼 또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둘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확장형 화장대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화장대는 거울이 이렇게 슬라이딩 형식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안쪽에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이 화장대 수툴은 화장대랑 세트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제가 따로 구매한 건데요. 위에 뚜껑이 달려있는 수납형도 있었지만 굳이 여기다 뭘 수납할까 싶어서 그냥 일반형으로 구매했는데 저희 집 화장대랑 굉장히 색상도 잘 어울리고 디자인도 귀여워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저희 안방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침대, 그리고 화장대, 다음은 다소 정신이 없어 보이는 저희 집 부엌인데요. 좀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치웠습니다. 지금 설거지한 것도 위에 다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커피 기계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든 신혼부부의 애정템이라고 하는 1리 커피 머신 화이트를 직구로 구매를 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캡슐 통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캡슐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이 통에 많이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에센자 미니,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를 다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얘를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이 1리 머신 커피는 1리 머신 캡슐 전용 캡슐만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다른 커피의 맛을 볼 수가 없는데, 이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호환 캡슐이 있어요. 심지어 1리 캡슐의 호환 버전도 여기 있어서 요거 하나면 1리 캡슐의 맛도 볼 수 있고, 스타벅스, 투썸 이런 다양한 커피 프랜차이즈 캡슐을 맛볼 수가 있어서 얘를 나중에 다시 한번 구매를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도 얘보다는 얘를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요런 에스프레소 잔도 구매를 했는데요. 요 손잡이 부분이 우드로 되어 있어서 너무 귀엽고 저희 집 인테리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 둘은 나중에 제가 한번 비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커피 포트. 저희 집에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를 먹으려면 이걸로 이제 뜨거운 물을 데워서 먹어야 돼요. 얘는 그냥 온라인에서 적당한 가격대로 찾아서 산 건데 화이트 컬러로 찾느라고 얘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식탁에 있는 이 테이블 매트는 조약돌 모양의 테이블 매트인데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아무래도 이 대리석 상판이 하얗다 보니까 좀 빨간색이라든지 국물이 있다든지 하는 음식을 먹으면 좀 위에 튀는 게 좀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매트를 구매해서 식사할 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집 부엌에서 좀 자주 사용하는 조미료들을 올려놓는 곳이고, 사실 여기에 간장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다양한 양념통을 다 올려놨었는데 봤을 때 좀 정신이 없고 지저분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념통은 제가 좀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또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조미료 통이에요. 얘는 설탕. 이렇게 손잡이 옆에 딱 누르면 바로 열릴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리고 심지어 이렇게 미니 스푼까지 동봉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그래서 이렇게 떠서 바로 요리할 때 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얘는 설탕, 얘도 설탕이에요. 얘는 황설탕. 그리고 여기는 아직 채우지 못했는데 나중에 소금 다 쓰면 여기다가 소금을 넣을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미료들을 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네, 바로 여기에 제가 다양한 조미료들을 넣어놓고 활용을 하고 있고 이 플라스틱 통을 쿠팡에서 구매해서 옆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할 때는 얘를 통째로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아래쪽에 넣어놓으면 깔끔하게 정돈이 돼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잘 산 아이템 중 하나, 바로 요 가드인데요. 기름이 굉장히 많이 튀는 편이잖아요, 요리를 하다 보면. 게다가 저희 집 주방이 이렇게 무광 화이트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 양념이 튀면 진짜 치명적으로 티가 많이 나고 게다가 막 튀김이라도 하게 되면 기름이 막 완전 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전 가드를 구매했는데 보시면 기름 엄청 튀어있죠. 이게 다 저희 집 주방 벽에 그대로 튄다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얘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었는데 사이즈도 큰 편이고 굉장히 잘 기름을 막아주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집 냉장고 비스포크 키친피 코타 화이트 색상이고요. 옆면은 이렇게 찐 그레이지만 앞면은 굉장히 예쁜 약간 그레이빛이 도는 화이트 색상이에요. 얼핏 보면 약간 장롱 같기도 한데 이 냉장고는 제가 구매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엄청난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서 제가 나중에 가전을 소개하게 되면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옷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옷방은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했고 한 8, 9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시공비까지 해서. 옷방이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옷장이라든지 장롱류는 제가 넣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시스템인 거 맞춤형으로 했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요 거울장도 추가금을 내고 구매를 한 거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여름 옷이라든지 잘 안 쓰는 침낭 뭐 이런 애들 여기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옷방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곳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사실 별게 없어서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딱히 뭐 변한 게 없어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를 열면 네, 핸드워시라든지 이렇게 수건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칫솔거리는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직접 물과 닿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곰팡이 쓸 일도 별로 없고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라서 통풍도 잘 되는 편입니다. 욕실 청소용품은 여기 밑에다가 부착을 해서 쓰고 있고 요 세제와 함께 변기통 청소를 한다거나 세면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냥 뿌려놓고 물과 함께 솔질을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원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살다 보니까 1주가 2주 되고 2주가 3주 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했습니다. TMI.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은 바로 작업실입니다. 여기는 딱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찬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고요. 우선 이 한샘에서 책장 2개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작업실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약간 홈카페 느낌으로 꾸미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책장도
한 요 정도까지만 오는 3단 책장을 예쁜 걸로 2개를 두려고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책이 너무 많은 편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실용성을 택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이 지금 거의 다 찼고 한쪽 면은 아직 좀 비어있는데 책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2개가 다 꽉 찰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어요. 테이블은 듀오백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라이트 오피스라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가로 폭이 아마 1800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두고 저는 주로 여기에 앉고 남자친구는 여기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저기에 잘 앉진 않아요. 저 책은 왜 펼쳐놨는지 읽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이 방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이 베란다의 모습은 제가 워낙 여러 번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딱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소개를 모두 마쳤고 사실 아직 완벽하게 꾸며진 건 아닌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예쁘게 꾸미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이 계속 식더라고요. 막 돈 쓰기도 아깝고 갑자기.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런 상태로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도 무사히 보내시고 또 설 연휴도 재미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